지식을 좀 얻으려고 그 깊이는 몰라도 다양하게 얻고 되게 자기 관심 있는 분야는 깊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융복합 지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단편된 어떤 공부만을 하다 보면 다른 분야를 전혀 모르고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을 최대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구글을 통해서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검색해서 다양한 지식을 넣어놓으면 그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호 중폭 장치는 당장 이해도 못하고 잊어버려도 알아두면 다 도움이 된다. 네. 이해 중심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앞에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해 중심으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 번 반복해서 하세요. 방대한 어떤 구글의 자료 속에서 공부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닌데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학습을 하는 것은 이유가 있사오니 그것을 동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하시고 그런 기초적인 지식은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개념과 이해만을 하시고 심학습, 직업으로 나가거나 연구하고 하실 분은 구글을 통한 계속 학습을 하세요. 기업에서도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네, 자기 핵심 기술들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어요. 절대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학교 가서도 이런 깊이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 기술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제자들한테도 안 가르쳐 줍니다. 네. 자기가 팔아먹지 누가 그런 사람 없어요. 자기 연구하셔야지. 네. 네, 신호 중폭 장치는 약한 전기 신호를 더 강하고 명확하게 만든다. 트랜지스터 저항기의 부품으로 구성된다. 이비인후과 인터넷 이비인후과 왜 이런 게 나오죠? 인터넷 휴대폰 인터넷 휴대폰 CCTV GPS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알루미늄 반사판 원리로 신호를 모아주거나 와이파이 중폭기 메타 구조체 새로운 소재 기술로 신호를 중폭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거 레이저 광 다이오드에서도 광거에서도 신호를 공진기록에서 중폭을 원래 신호보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중폭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계속 이렇게 네. 그것도 하나의 중폭 원리죠. 그래서 안테나 중폭기, 부스터, 안테나 신호를 중폭하여서 수신 감도를 높인다. TV나 라디오 수신 개선에 쓰인다. 와이파이 중폭기, 무선 공유기 신호를 확장하여 음영 지역을 없애준다. 알루미늄 캐러링에서 직접 만들수다. 와이파이 중폭기, 휴대폰 신호 중폭기. 원래 신호가 약한 신호가 들으면 그것을 전류 신호를 더해서 중폭해준다. 전류를 더해주는 거죠. 건물 내부나 지하, 휴대폰 신호가 약한 곳에 통신 신호를 강화한다. 휴대폰 신호 중폭기. 계층형 신호 중폭기. 신사에서 오는 미세한 소신호를 중폭하여 정확한 계측으로 이렇게 아주 약한 것을 스피커를 통해서 틀어준다. 이렇게 그러면 크게 들리시죠. 네, 그런 원리입니다. 네. 전류를 더해서 신호를 이렇게 주파수를 분석해서 그대로 키워주는 거죠. 통신 중폭기 리피터 이렇게 통신 라인에서 신호를 중폭하고 재구성해 통신 거리를 늘리고 잡음을 제거한다. 이런 게 있구나. 안테나 중폭기도 있고 와이파이 중폭기도 있고 휴대폰 신호 중폭기도 있고 계층형 신호 중폭기, 통신 중폭기, 약한 신호를 갖다가 이렇게 강한 신호로 바꿔주는구나. 희미하게 들리는 신호를 스피커에서 볼륨을 높여요. 이렇게 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틀어준다. 이것처럼 신호를 약한 신호를 이렇게 큰 소리로 주파수를 분석해서 키워주는 거죠. 약한 신호 입력, 트랜지스터 등의 중박 소자가 작은 신호를 받는다. 전력 공급, 외부 전원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중폭 소자를 활성화합니다. 에너지는 전기죠. 그래서 전기를 통해 중폭 소자를 활성화합니다. 입력된 신호 중폭, 입력된 신호의 패턴을 따라서 전류와 변압을 크게 변화시켜서 원래 신호보다 훨씬 강한 신호를 출력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신호보다 훨씬 강한 출력하게. 응용 분야는 초음파 센서의 신호 중폭을 통해서 정확도를 높인다. GPS, 하이패스, 차량용 단말기 신호를 강화한다. 이렇게 해서 의료, 건전도 신호를 측정한다. 이것을 강화시켜. 보안 CCTV, 카메라 영상 신호를 강화한다.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스피커의 강화, 스피커 신호의 소리를 스피커 신호의 소리를 증폭.
스피커 신호의 소리를 증폭하는 앰프, 증폭기를 사용해야 된다. 이는 약한 오디오 신호를 스피커로 올릴 수 있는 충분한 크기로 키워주는 핵심 장치다. 이것도 증폭이네요. 트랜지스터 원리를 위해서 전원에서 전류를 조절하여 증폭한다. 트랜지스터의 원리를 이용해서 신호를 순방향으로 걸어주면 이렇게 신호가 증폭되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가는데요. 간단한 증폭은 저도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학습해야 하는 과정이라서 직업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네네. 구글을 통해서 다양한 지식을 보는 거니까요. 트랜지스터 이렇게 작은 입력으로 큰 출력을 유도하는 특성, 이렇게 트랜지스터 증폭의 핵심 원리인데요. 속삭임 하나가 고막 올리는 노래를 커진다. 약간 증폭과 스위칭.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트랜지스터는 회로에서 신호를 증폭하는 역할을 하거나 회로 흐름을 켜고 끄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데요. 신호를 키워주는 증폭과 회로의 통로를 열고 닫는 일을 스위칭 모두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NP형과 PNP형이 있는데요. 동작이 보통 NP형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이것을 공부를 했는데 베이스 이미터 베이스 콜렉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방향에서 걸어주는 방향도 있고 콜렉터에서 걸어주는 방향도 있어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미터 이렇게 해서 신호를 한쪽으로 이렇게 확 쏠려 가지고 신호를 압축을 시켜 가지고 전기를 압축시켜서 강하게 증폭해 주는 기능이 트랜지스터인데요. 신호를 스위칭하는 기능도 있고 보통 베이스가 스위칭이고요. 베이스에 아주 약한 전류나 전압을 흘려주면 얘가 이제 둘이서 이제 가교를 하는 거, 연결을 고리를 가져서 그때부터 시작되는데요. 콜렉터 이미터 사이로 큰 전류가 흐르기 시작한다. 이것을 공부를 했는데 저도 까먹었습니다. 네네. 자세히 설명하려면 다시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는 우리의 소리를 작은 전기 신호로 바꿔 출력한다. 이 신호만으로는 스피커 올리기 너무 약하니까 전기 신호를 몇 배, 수백 배로 키워주는 장치라고 이것이 트랜지스터 포함 증폭기 활용을 해준다. 베이스에 입력한 미세한 접력 신호일 때 이미터, 콜렉터 이미터랑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데 없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네네. 그 안에서 이미터, 콜렉터 간에 이렇게 하나가 전기가 한쪽으로 탁 쏠리게 해서 압축을 시켜서 강한 전기를 만들어주는 원리 같은데요. 저때도 그 얘기를 했었죠. 작은 입력으로 큰 출력을 유도한다. 활성 영역이라는 특정 조건 속에서 입력해야 되는데요. 차단 영역에서 점포 활성 영역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대략만 알고 있어서요. 지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원리는 그냥 이렇게 해서 베이스에서 전기를 걸어주면 이미터나 콜렉터 이쪽 방향에서 전기를 걸어주고 이쪽 방향에서 전기를 걸어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전류가 이게서 그 유도를 하면서 둘의 전기가 하나로 확 합혀지는 이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느슨하게 에너지를 10, 100이다 그러면 10씩 갖다 쓰는 거하고 100을 압축시켜 갖고 강한 전폭을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갖다 쓰는 이런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급격히 증가를 하는 이 원리니까 그 전류를 급격하게 확 쏠리게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만 트랜지스터마다 전류 중폭률이 다 틀리답니다. 그래서 전압이 2배인 12V 같은 경우는 중폭도가 2배가 아니라 조금 올라간다. 이렇게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하시면 되지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개념만 이해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처음부터 이거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다 머물게 됩니다. 다른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고 다시 한번 보는 이런 구조. 그냥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으로는 트랜지스터는 중폭과 스위칭을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다. 원리는 베이스에서 전원을 걸어주면 두 개의 전류가 하나로 합쳐져서 중폭하는가 이런 것 같은데요. 이미터 콜렉터 전류는 합쳐지지 않는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합쳐지는 줄 알았더니 이미터 전류는 베이스 전류와 콜렉터 전류의 합이다.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이제 이렇게 이미터에서 걸어주면은 콜렉터에서 걸어주게 되면 콜렉터 쪽에서 들어오면 콜렉터와 베이스 전류가 합해져 가지고 이미터 전류로 싹 쏠리게 되고요. 트랜지스터는 전류 중폭, 베이스에 흐르는 작은 전류, 콜렉터에 큰 전류의 흐름을 제어해서 연결해 가지고 이쪽으로 2m 전류로 베이스가 0전기 안 걸어주면 2m 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2m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2m의 구조. 그렇군요. 2m의 경우 콜렉터보다 불순물이 훨씬 더 높게 도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군요. 비금속 원소라든지 이런 불순물이 훨씬 높게 도핑되기 때문에 같은 전기값 대비해서 이것을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서 전류가 전자가 많이 생성되는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나 PM 반도체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불순물이 첨가된 곳에 어떤 그 연구 자석이나 자철석을 좀 넣어주거나 아니면 전기를 넣으면 이렇게 빛을 발하는 수은이라든지 아르곤이라든지 뭐 다른 거 있잖아요. 탄소 이런 것을 같이 첨가를 시켜서 하면 훨씬 더 많은 전류가 중폭될 것이다고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트랜지스터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태양전지나 배터리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시면 뭐 형광체에도 이것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레이저 발광 다이어도 이렇게 LED 발광 다이어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 2m의 경우 콜렉터보다 불순물이 훨씬 더 높게 도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베이스에서 단순히 없는 게 나올 수가 없죠. 베이스에 전원을 걸어주면 콜렉터 쪽에서 전원이 합쳐져 가지고 2m로 가는데 거기서 전류의 증폭이 이 불순물 때문에 확 전자가 많이 생성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없던 전압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전류가 그래서 이 불순물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불순물의 존재로 인해서 불순물이 이제 비금속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보다 많이 생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게 어떤 이런 판에다가 구리를 뒤중서 이렇게 분말 상태, 이온 상태 넣어가지고 전류를 딱 걸어주잖아요. 그러면 전자가 들뜨면 서로 전이차가 틀려가지고 알갱이가 틀려가지고 전기가 생성이 되고 외부를 통해서 오거나 다시 전류를 교류처럼 방향을 바꿔주면 이쪽으로 끌려 나온다 전자가. 이렇게 해서 충전도 시킬 수도 있고 절연을 시키면 방전도 시킬 수 있다 그랬는데요. 리튬 이온도 가능하고 리튬 분말 상태로 대중소로 들어가고 알루미늄도 되고요. 서로 다른 금속으로도 됩니다. 그때 이제 비금속 원소를 여기다가 넣어주거나 또는 전기를 걸어주면 이렇게 반응을 하는 빛을 발하는 수은이라든지 탄소라든지 이런 적에 약간 변화가 없는 증발돼서 날아가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첨가를 시켜서 해서 한다. 이 방식을 충기를 이제 걸어주면 태양전지도 이렇게 될 수 있고요. 형제한테도 금속박을 입혀주거나 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또다시 좀 더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연고자석 분말이나 자철석을 넣어주는 이런 기술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렇게 열에 의해서 민감할 수 있으므로 코팅 구조를 유리석용 같은 옛사람 유리막 코드를 코팅 구조를 가져주거나 열에 좀 강하게 만들어주거나 열에 닿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전기장이 자극장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류를 좀 더 생산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철석에다가도 그러니까 뭡니까 저기 전자석 할 때도 거기다가 철심 들어가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렇게 전기를 받으면 이렇게 어떤 빛을 생산하는 기체 종류들을 탄소도 괜찮고요. 네, 그래서 고체 분말로 만들 수 있는 애들을 같이 첨가시켜서 불순물을 첨가시켜서 약간 열을 지나치게 일어나지 않게 하면서도 좀 더 이렇게 강력하게 전자가 많이 증가해가지고 전자수 위력을 이렇게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 철심을 좀 작게라도 여러 개 이렇게 이제 숫자를 많이 해서 이렇게 코일을 감아 놓으면 코일을 같은 모터나 발전기에서도 할 수 있지만 서로 굵기가 틀린 적어도 두 사이즈 이상 굵기가 틀린 놈을 하면 좀 더 강한 증폭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버터 같은 데도 계속 되고요. 그래서 굵기가 틀린 놈을 감안하면 로봇 같은 데도 하고요. 이제 약간 부드러운 움직임과 강력한 움직임 두 가지를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트랜지스터에도 이 기술이 가능하다. 트랜지스터에도 이제 전기를 걸어주면 빛을 인체를 걸어주면 빛으로 바뀌는 게 네온이고요. 아르곤, 헬륨 이런 게 있고 크립톤, 제논 이런 것이 있는데요. 기체가 고체로 변할 수 있는 원소는 탄소가 있어요. 탄소가 있고 기체를 여기다가 이렇게 전도될 수 있는 흑연 같은 것도 괜찮고요. 탄소 결정이면 다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핀도 괜찮고 이 아까 전에 이게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거나 태양 전지판으로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괜찮다. 저는 철심에다가 흑연을 좀 도핑을 해도 좀 더 강하게 이렇게 전자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저기다가 이제 트랜지스터에다가 이게 어떤 2m 쪽에 좀 불순물을 좀 더 첨가를 시켜주거나 형광체 같은데 LED 발광 소자 이런 데도 가능하다. 레이저 발광 소자 이런 데도 가능하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많은 전자가 생성이 될 거라는 것이죠. 네, 하시면 제 기술이다. 네. 탄소, 이산화탄소 기체를 이렇게 고체로 만들 수 있는데요. 고체 탄소로 이것도 가능하다. 네, 가능하다. 네. 아이오딘 같은 것이 있는데 교체 결정으로 석출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기체 중에서 좀 고체로 변할 수 있는 이런 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은 같은 것이 지나치게 온도에 있어서 지나치게 수은이 녹는 온도가 어디지?
수은을 녹는 온도가 끓는 점은 356.73도니까요. 수은 같은 걸 도핑을 좀 해주거나 철심 같은 데 넣어주거나 아까 지금 구리 저기 태양전지로 배터리를 사용해서 거기다가 좀 넣어주거나 트랜지스터에다 좀 첨가해주거나 이렇게 좀 괜찮은 놈들 형광체에다 첨가를 해주거나 전자석 할 때 철심에다 넣어주거나 이런 데다도 가능하다. LED 발광 소자 또는 이렇게 레이저 발광 소자에도 이게 도핑하거나 첨가해서 금속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금속, 비금속 이렇게 수은 같은 이런 것을 같이 첨가시킨다는 거죠. 또는 아니면 탄소 같은 것도 괜찮다. 흑연 같은 거, 그래핀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수은 같은 것은 상온 25도씨에는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니까 좀 한계는 있긴 하겠네요. 한계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를 탄소의 전자 보유를 좀 볼게요. 총 6개의 전자를 보유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탄소 흑연도 괜찮고요. 흑연도 괜찮고 그래서 탄소 흑연이 올 때 탄소니까 흑연이니까요. 그래핀도 괜찮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리에다가 구리를 대중서 넣거나 구리 이온을 넣어주거나 이렇게 해서 전기를 걸어주면 이 전이차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전기를 걸어주면 이렇게 전기를 배터리를 만들고 태양전지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루미늄도 돼 서로 다른 금속으로도 되고 전기 전도자가 틀린 또는 리튬 분말과 리튬 분말도 대중소 어떤 리튬 이온 형태로도 됩니다. 이것을 서로 섞어줘도 돼요. 리튬은 좀 더 많은 이렇게 전기를 저장하거나 하기 때문에 섞어줘도 돼요. 흑연 같은데 제가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은극지 하나만으로도 배터리 만들 수 있다 했죠. 여기다 구리나 알루미늄, 어떤 다른 금속 가루를 대중소 넣어주거나 리튬 이온, 그러니까 리튬 분말을 대중소 넣어주거나 이것들을 이온 상태로도 넣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거기다가 열을 좀 발생을 안 시키기 위해서 젤이나 이런 것들을 개를 형성을 시켜주거나 해서 좀 전도가 좀 쉽게끔 만들어주거나 전기를 걸어주면 이렇게 전기가 충전이 되고 전기를 이쪽 방향 끌어당겨주면은 그래서 교류 전기처럼 갖다 쓰거나 또는 이렇게 외부 혈혈을 따로 이용해서 전자 발생한 거를 전류 발생한 거를 좀 움직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규조토 같은 것을 좀 넣어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규조토에서 지금 기체를 분말로 만들 수 있는 애들이 다